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자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한 지문 몇 개 보시고 나서 체크 공동 소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박스부터 상속 얘기부터 가봐야 되죠. 지문 한 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구성이 안 되는 주제죠. 그래서 일단은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코어 단독 신청하는 게 두 가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두 가지가 단독 신청해서 교재 118페이지 핵심 지문 두 번째 박스 보겠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소위 첨부 정보를 갖고 지문을 구성을 했는데, 이런 얘기는 우리 공부도 안 했던 내용이고요. 내용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농취증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이제 이슈가 되냐면은, 자, 저기서 이슈가 돼. 공법에서 농취증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기억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주, 허, 신, 경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일 때도 다 농취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 취득 또는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 취득이라고 하는 거, 이때도 농취증 필요하고요. 마지막, 경매, 농지를 경락을 받았다.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렇게 가는 거죠. 농지를 경매를 취득을 하게 되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어떻다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따라서 주어 신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어떻다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요건 이렇게 가셔야 돼서 주어 신경만 어떻다 농취증이 필요하다. 우리 시험에서는 주어 신경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다 농취증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농지법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박스 답이 되기 시작하네. 봐봐요. 수용해서 지금 수용 관련해서 118페이지, 119페이지 걸쳐서 지문 4개 나왔고요. 그중에서 3개가 답이 됐다고.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해서 두 문제가 또 구성이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상속은 8년 동안 지문 1개 구성하고 날려버리는데, 수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5문제나 답을 뽑았던 그런 사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바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다시 주요 포인트, 단독 신청 있었고요. 두 번째,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있게 되면 등기관은 상지를 제외하고 다 직권으로 나머지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 특이했던 거죠.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인데,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어떻다? 공동 신청. 그래서 자, 지문 가보겠습니다. 1번.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요거 이제 틀렸죠. 뭐가? 바로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만 어떻다? 말소할 수 없는 거죠. 처분 제한 등기는 어떻다? 말소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시요. 말소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그 토지를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어떻다? 말소할 수 없다. 근데 그 지문에서는 처분 제한 등기에 말소할 수 없다라고 틀리게 뽑았어. 요건 이제 뭐 때문에 헷갈리는 거냐면, 우리가 가등기와 본등기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야 을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갑이 여차저차해서 지금 당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을은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여기다가 자, 을 명의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아직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현재 소유자 누구라고 했어요? 갑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갑은 누구한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팔아먹을 수 있다. 근데 이때 병은 기본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가등기에 근거해서 을명의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순위는 어떻다?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래서 소유자는 누가 된다? 을이 소유자가 되는데 문제가 됐던 게 자, 을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병도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마치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꼴이니까 갑은 병한테 결국은 본등기를 했다는 전제에서 갑은 병한테 소유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팔아먹었죠?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는 어떻다?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처럼 법원이 가등기보다 선순위에 근거해서 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할 수가 없다. 그거랑 착각을 유도하는 거야. 수용에서는 가등기보다 뭐죠? 가처분이든 가압류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모두 다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이 부분이 틀린 표현 이렇게 보셨고 2번 질문 역시 답이 됐어요.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을이 수용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을 명의로 재결 수용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단독 신청하겠죠. 이때 자 수용 개실 이후 갑이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면 이건 당연히 어떻다? 직권 말소한다. 그러면 포인트가 뭐야? 직권 말소한다라는 표현 앞에 뭐만 없으면 돼? 상지만 없으면 어떻다? 옳은 표현. 그래서 1번이 어려웠었죠. 처분 제한 등기를 넣어서 어렵게 구성이 됐었죠. 포인트 직권 말소. 수용 나오면 항상 포인트가 뭐가 된다? 직권 말소.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상지는 직권 말소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오른쪽 페이지 119페이지 3번 좀 가볼까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관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해야 된다. 틀렸지? 직권 말소죠. 수용 나온 뭐라고요? 직권 말소를 하는 것이지 말소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말소 신청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 승소했을 때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등기에 대해서 어떻다? 말소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말소 신청, 거기서 말소 신청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직권 말소의 문제.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자,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몇 번 외우면 다 외워져 해서.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에게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이 등기를 안 해주고 있다. 그랬을 때 을은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첫 번째가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를 합니다. 야, 갑 빨리 나한테 등기 넘겨줘.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승소를 하게 되면 아까 이게 이행 판결이니까 판결문에 근거해서 이 사람 을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혹시 갑이 팔아버리면은 안 되니까 못 팔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바로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을 어떻다 신청하게 된다.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본안 소속이 된 판단과 무관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고 그래서 이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이 등기관이 실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갑은 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다시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에요. 그러면 갑은 이 부동산을 자 을이 아닌 제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팔아먹을 수 있죠. 아직 자기 거니까. 아직은 자기 거니까. 팔아먹을 수 있죠? 팔아먹는 것 자체는 일단은 문제가 안 돼. 무효입니까? 아니, 일단 가능해요. 자기 물건 파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나중에 지금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뭘 판결을 받아. 승소해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겠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된다고요. 이전 등기 신청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터지지. 현재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러면은 자 갑이 소유권을 갖게 하려면은 이 중간에 있는 등기에 대해서 다 말소 신청을 하게 된다. 아직은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 신청을 한다.
판결문에 근거해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등기 신청을 하면서 근데 앞에 쓸데없는 등기 등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말소 신청을 한다. 그럼 말소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중간에 있는 등기를 어떻다 말소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병의 입장에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일단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을이라는 사람이 소송에 승소를 하고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은 소유권을 잃을 우려가 있다. 물론 여기서 이슈가 됐던 것은 이 말소 신청을 할 수 없는 게 이슈가 됐었죠. 중간에 있는 등기 중에서 법원이 행한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결 등기,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 등기 등 법원이 촉탁한 등기 중 가처분 채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에 근거한 법원이 촉탁한 등기에 대해서는 어떻다? 말소 대상이 아니다. 말소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요거랑 이제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다 직권말소입니다. 직권말소 아닌 게 처분금지 가처분. 여기서만 직권말소의 문제가 아니라 말소 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직권말소. 그럼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수용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직권말소가 튀어나와야 돼. 수용 나오면 어떻다? 직권말소. 키워드를 아니 머릿속에 그냥 뼈속에 새겨놔야 돼. 수용 나오게 되면 어떻다? 직권말소라는 게 들어가 무조건 나와야 돼. 근데 뭐는 제외하고 상지를 제외하고. 되셨죠? 말소 신청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수용 나오면 키워드가 뭐다? 직권, 말소. 뭐를 제외하고? 상지를 제외하고. 이건 외우셔야 돼. 지금 8년 동안 문제가 몇 문제로 나오는데 지금 5문제를 뽑았다고. 등기법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게 되면 뭐라고요? 그 다음 키워드가 직권, 말소. 단 뭐는 제외한다? 상지를 제외한다. 그러면 상지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는 모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되셨죠? 이거 속달 하셔야 돼. 자, 그래서 4번 질문 가볼까요? 자,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수용 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었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할 때 단독 신청,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도 어떻다? 단독 신청.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어떻다? 공동 신청.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하여튼 사안이 복잡한데 이걸 설명을 드릴 이유도 없고 큰 의미는 없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상하니까 자꾸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텍스트를 교재를 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딱 결론을 미리 외워버려야 돼.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어떻다? 직권, 말소. 뭐는 제외한다? 상지를 제외한다. 요렇게. 자, 그 정도. 옆에 관련 기출문제 24회 때 30회 때 문제 구성이 됐네요. 1번 문제 제일 간단한 문제죠.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일단 다른 거 빼버리고 상지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죠. 상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답 1번 상. 끝났죠? 끝났죠? 더 이상 읽어볼 이유도 없다고. 상지. 아니 읽어보지 마시라. 읽어봐봤자 뭐 한다고. 뭐 아는 거 뭐 없잖아요 어차피. 아니 이건 최대한 단순화시켜야 된다고요. 그냥 지금 시험 문제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의미를 새겨봤자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양을 줄이는 거예요 스스로. 제발 이게 상지 알고 나면 또 사람이 머리에 멍물 들어가니까 자꾸 뭔지 하냐면 나머지를 보면서 알아가는 기쁨을 느껴. 그리고 합격에서는 점점 멀어져. 실력만 쌓여. 그래서 상속 나와 있죠?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상속을 원. 자, 무지 논리 구조를 사면 수용에 계실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자, 볼까요? 지금, 자,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상지 두 가지는 어떻다? 말소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수용 개실이 2013년 4월 1일이고요. 2013년 2월 1일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나와 있죠?
먼저 사망 이른 거야. 그리고 수용 개시를 있어. 그리고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 이건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요거 딱 하나.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수용으로 인한 등기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끄트머리 단독으로 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어차피 모르잖아. 간단하게 주어서로 끊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뭘 첨부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면 머리가 터져버린다고. 우리 지금 수용에서는 딱 세 가지 외우셨잖아요. 첫 번째 단독 신청, 두 번째 상지를 제외하고 직권 말소, 세 번째가 바로 자 말소 등기,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어떻다? 공동 신청. 딸랑 세 개 외워갖고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기억번 오른표, 니은번.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으로 그 연 원리는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한다. 오른편인데 일단 유보. 모르니까 유보. 기억은 맞죠? 지금 옳은 걸 고르시라고 돼 있나? 기억 일단 자, 니은번 제가 유보. 자, 지금 기억은 일단 맞죠? 니은번은 모르죠? 니은번은 모르죠? 알려고 하지 마시고. 디귿번. 수용으로 인한 등기 신청 시 농취증을 첨부해야 된다. 요건 아까 설명드렸던 거지. 농취증이 필요한 게 뭐라고 써? 주, 허, 신, 경. 주말 체험용 목적일 때. 농지주정 허가, 농지주정 신고, 경매. 이런 거 있었죠? 주어, 신, 경. 사실은 니은번도 디귿번도 몰라. 아니, 문제를 보기 전에는 몰랐다고. 공부한 영역이 아니라고요. 아니 이걸 양을 늘리면 죽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자 리을번.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에 따라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어머, 내가 아는 게 다 나와 있네. 맞죠? 상제,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에 해당이 되니까 이건 직권 말소해서는 아니 된다. 리을번, 미음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 토지 수용으로 인해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억하고 리을하고 미음 외운 게 딱 3개밖에 없어.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앞에서 30회 문제 전에 나왔던 게 뭐였다고요? 자, 기억하고 리을하고 미음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구성이 됐었죠? 상지 얘기하고 말소 등기 공동 신청 얘기하고 아까 핵심 지문 4번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단독 신청까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답은 이것만 알아도 다 풀 수 있게 세팅을 해준다고. 중간에 기술적인 테크닉하는 부분을 자꾸 물어봐.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 해설했으니까 참고도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아니 기본만 지금 3개만 갖고 지금 제가 30회 문제를 보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게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요. 그다음에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 특이한 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상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한다. 이 얘기만 지금 주구장창했다고. 그러면 기억 리을 미음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라고요. 거기서 니은 디귿 이런 것들 자꾸 쫓아가시면 안 돼요. 공부 안 좋아하시잖아.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 그리고 이거만 하더라도 다 사람들이 틀린다고. 왜? 기존의 문제를 데이터를 분석을 안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쳐 읽고 쳐 외우고 언젠가는 외워지겠지. 안 외워져요. 진짜라일 거예요. 왜 해봐서 알아. 안 되는 걸 내가 알았어. 누구는 해보니까 되는 걸 알았다는데 난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힘든데. 해서 수용 이렇게 지금 결국 이제 지금 8년 동안 이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5문제를 뽑았다고. 그럼 지금에 와서 제일 유력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저거 같아요. 바로 거기 박스형 1번 문제 상지 있죠? 낼게. 문제 유형상에 이제 다시 돌아가면 그 24회 때 나왔던 문제처럼 상지 이런 거 찾아라. 또는 직권 말소하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이런 식의 문제를 구성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외울 게 뭐라고? 상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지금 그 1번 문제 있잖아요. 상속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번 하나를 넣어. 그리고 나머지 한 2개를 박스 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만들어 놓고 다음 중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그럼 또 새로운 문제로 생각한다고? 아니고 그저 상지는 어떻다?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의 거의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여러분 교재 이제 120페이지 유증 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증 다시 기본. 포괄 유증은 등기 안에도 물권 변동이 발생했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유증은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유증은 특이하게 공동 신청이다. 상속은 단독 신청인데 유증은 어떻다? 공동 신청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자 거기 지문 가볼까요? 포괄 유증은 수증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맞죠? 자, 2번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 유증된 경우 유언 집행자는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기를 거쳐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기 아까 신청할 수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상속인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기를 한 다음에 자, 특정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서 수증자에게 등기를 넘겨준다. 3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해서 포인트 공동 신청. 맞죠? 상속 수용 아니면 어떻다? 공동 신청. 4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쳐서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게 틀렸고 제일 어려운 주제. 자 가십시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상속인 을이 있고요. 수증자 병이 있다라고 전제를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등기된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굳이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돈만 더 들어가니까 바로 유증을 원인으로 갑 명의에서 누구로? 바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요게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실질적인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갑이 사망하면 을이 상속을 받잖아요. 근데 원래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건데 굳이 어떻다 바로 병한테 넘어갈 거니까 을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요거 답이 됐던 거 요거 하나 외워야 된다고. 유증 나오면 지금 8년 동안 유일하게 답을 뽑았던 게 상속 등기 거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5번 유증의 기한이 붙은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은 그 등기 원인 일자로 기록한다. 모르는 거죠? 테크니컬한 부분이에요. 등기 원인 일자 이런 것들은 중요치 않습니다. 6번 질문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된다.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자, 이건 알 필요가 없어. 왜? 8년 동안 지문 한 번 나오고 그걸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이게 다시 나올 확률은 내가 로또의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거의 똑같아. 확률상 의미가 없어요. 자, 가보십시다. 좀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유증을 한 사람이야. 유증을 했는데 하여튼간에 사실 때도 개폼, 돌아가실 때까지 개폼. 그래서 종교재단 병에 대해서 어떻다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를 한다라고 이렇게 증여를 하겠다라고 유언을 하셨다고. 근데 이 아이가 좀 굶어 죽게 생겼다고. 아무것도 재산이 없다고. 이런 걸 우리가 유류분이라고 불러요. 피상속인이 유증 등을 통해서 자기 새끼한테는 10원도 안 주고 그냥 딴 놈은 다 줘버렸다고. 그러면 이때 상속인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유류분이라는 개념이라고. 그러면 이때 등기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 유언을 하셨어. 전부를 누구한테 병이란 종교재단에 기부한다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셨다고. 그럼 유언 집행자가 누구한테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죠? 등기된 부동산이라고 전제했을 때.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야? 등기관 입장에서는 상속인이 어려운지 먹고 살만한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등기관은 그건 모르잖아. 전 재산을 넘긴다라고 할지라도 얘가 먹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실제 먹고 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먹고 살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일단은 등기를 넘겨주는 거야.
다만 상속인 입장에서는 유류분 침해를 원인으로 해서 저기 다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는 거지가 돼서 내일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나의 유류분을 침해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에 대해서 반환을 해라 라고는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건 별개의 문제로 등기관 자체가 유류분 침해 등등등을 직접 판단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지금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지문 등기법 이런 데 등기법도 상당히 이건 이제 민법이 자꾸 소화가 되니까 힘들어요. 공부하실 때 이해도 잘 안 되고 그게 정상이야. 나만 또래가 아니냐. 다 그래. 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중간에 이 양을 이제 중간에 쓸데없는 막까지 아까 지문들 나오거든요. 다 패스라고. 그러니까 지문을 보실 때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아는 게 어딘지 이렇게 확인해야 돼.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 내가 배웠던 건지 안 배웠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이게 뭐 어떻게 된다고요?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정도. 그 밑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지문 한 번 나왔네요. 자,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의 가장 매매에 의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자, 선의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설정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자, 이거 민법 물어보고 있는 거다. 자,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해서 갑이 짜고서 누가 을과 을을 명의로 등기를 넘기게 됩니다. 실제 넘길 의사도 없고 그냥 갑의 채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에서 강제 집행할 걸 두려워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거 무효입니다.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 되겠습니다. 한편 통정 허위 표시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을한테 돈을 꿔주고 병이라는 사람이 뭘 설정했다? 저당권을 설정을 한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때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다고 전제하고 갑과 을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틀렸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당연히 어떻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럼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X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가 될 것이고 애초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여전히 소유자가 갑이죠.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무효라고 쓰니까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을이 이 내막을 모르는 병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어. 그럼 선의 제3자는 나중에 보호받겠지만 보호받습니다. 저당권은 어떻다? 유효하다라고 할 거예요. 유효한데 문제는 지금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갑은 누굴 떠안고서 저당권을 떠안고서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이고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병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될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자, 별로 안 중요해. 진정명이 어쩌다 한번 나왔다고 시험 지문에 나왔다고 그럼 시험 볼 때 진정명이 기어 나오면 어떻게 돼? 패스해야 돼. 안 중요하다고. 지금 대부분 문제가 수용 얘기하고 지금 유증 한번 답이 됐고 수용만 지금 8년 동안 5문제 답이 됐고 그러니까 지문 속에서 진정명 회복 8년 동안 한 번 나왔다고. 그러면 얘는 답이 될 가능성이 앞으로 작다는 거죠. 우리는 답이 되는 거라도 외우셔야 돼.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거기 이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 없다고 그랬고 환매권 필요 없었고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거기 122페이지에 대지권 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건 생략입니다.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설명드릴 때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어떻다? 가능하다. 딱 요걸로. 그러니까 지금 중간중간에 설명드렸던 것들 거의 의미 없죠.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에서는 다 뭐야? 수용 얘기로 도배가 되고 딱 한 번 지금 보니까 바로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딱 2개만 이슈가 된다. 근데 지문 속에 몇 개가 기어 나오니까 몇 가지 한두 개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게 공동 소유의 등기라고 해서 요거 겁나 중요한 주제가 되게 되죠. 요즘에 이 공동 소유의 등기, 공유, 합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최근 8년 동안 한 문제, 2문제 답이 됐습니다.
했었고, 세 문제인가요? 세 문제, 네 문제. 그러니까 얘도 지금 8년 동안 네 문제니까 2년에 한 번꼴로 출제를 하는 거라고. 공동소유. 자, 공동소유는 우리가 이제 공유와 총유와 합유 이런 식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먼저 총유, 이건 제일 영향가 없는 거죠. 총유는 종중 재산을 종원이 소유하는 형태, 교회 재산을 신도들이 소유하는 형태, 사찰 재산을 신도들이 소유하는 형태, 지분권도 없고 분할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 공동소유를 뭐라고 한다? 총유라고 부르게 된다. 거의 의미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용으로 이슈가 된 것은 공유와 합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공동소유인데 각각 지분권이라는 개념이 인정이 되는 공동소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합유 또는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단은 공유도 합유도 어떻다? 지분권이라는 것은 존재하게 된다. 자, 근데 이 지분권을 가지고 있고요.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가 돼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고 분할 청구도 허용되는 공동소유를 뭐라고 한다? 공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자, 분할 청구 허용되지 않고요. 지분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합유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어떤 재산을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등기부에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갑이 50%의 지분, 을이 50%의 지분, 이렇게 등기부에 표시가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갑과 을이 합유하고 있다는 취지만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공유가 됐든 합유가 됐든 내부적으로 모두 어떻다? 지분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존재한다. 근데 공유는 지분이 외부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유라는 것은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 합유 지분은 처분할 수 없다. 다른 합유자의 승낙을 받은 동의를 얻어야만이 처분할 수 있다. 공유물이라는 거 당연히 어떻다?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합유물은 어떻다?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합유와 공유 관계를 굳이 분석하면 이런 식이에요. 공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언제든지 째질 수 있는 관계를 가리켜서 공유라고 부르게 될 테고, 합유라고 하는 것은 공동 운명체야. 쉽게 빠져나갈 수도 없고 쉽게 째질 수도 없는 관계를 뭐라고 한다? 합유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공유라고 하는 거, 지분 처분의 자유. 공유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누구한테? 병한테 이전 등기 형식을 통해서 팔아먹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지분 처분의 자유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 청구도 가능하죠. 물론 최근 민법에서 이 공유물 분할의 자유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불분할 특약이라는 것이 있게 되죠. 특약 얘기 나오면 또 기억하셔야 게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주 등기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런 공유물, 불분할 특약 이런 것들은 부기 등기의 형식이 된다. 왜?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 등기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래서 공유자 최대 5년까지요 불분할 약정을 할 수 있고요. 이걸 갱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28인가 29일 때 민법에서 출제가 됐었고요. 한편 갑과 을이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고 하고, 문제는 이것을 등기까지 하게 되면은 나중에 불분할 특약이 있는 공유 지분을 취득한 병은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불분할 특약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떻다? 이 갑의 지분을 매입한 병은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의 분할 금지 특약을 등기하지 않았다라면 이 각 공유자는 이 지분의 양수인에 대해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할 수 없다. 즉 대항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갑과 을이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최대 5년, 만약에 5년의 기간 동안 약정을 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에서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다 갑이나 을은 상대방에 대해서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유물 불분할 특약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둘이서 약속은 했어? 그럼 등기는 안 했어? 그랬을 때 병이 이 지분을 샀다고요. 그럼 병은 당연히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만약에 등기가 돼 있으면은 지분을 매수한 병이라는 지분 이전을 받은 병이라는 사람은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분할의 자유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한편 지금 이제 갑에서 을로 지분을 매각한다라고 했을 때 형식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형식이 뭐라고요? 지분 이전 등기. 우리 앞에서 소유권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매각을 하게 되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공유 지분에 있어서는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떻다? 바로 공유 지분을 넘길 수 있다. 단독 신청입니까? 아니, 당연히 공동 신청이 돼야 되죠. 앞에 다시 한번 가십시다. 자, 단독 신청이라고 하는 거, 상소, 수용이라고 하는 거, 신탁 등기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법인의 합병도 있었네요.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이런 것들 단독 신청 이렇게 보셨어.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특히 없는 경우에 이때 단독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요, 공유 지분 이전 등기 갑에서 을로 넘기게 되면 병이 갑에서 병으로 넘기면 병이 등기 권리자가 될 테고 갑이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다?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거. 해서 자, 공유 지분의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 신청한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인데 신청 정보에다가 지분도 어떻다? 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등기관이 알아서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해 주겠죠. 그래서 자, 지금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 즉 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당연히 지분을 어떻다?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 자, 아까 우리 공물, 불분할 등기 관련한 쟁점 볼까요? 자, 불분할 약정, 자, 변경 등기 또는 불분할 약정의 설정 등기, 자, 또는 불분할 약정의 갱신 등기, 당연히 다 뭐가 되되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왜? 자신의 권리가 직접, 자신의 지분권, 또, 자, 분할 청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이 어떻다? 공동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이것이 공유 지분, 공유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기본 틀 보고 정리해 볼까요? 자, 공유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되는 공동소유 관계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지분 처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게 된다. 또 하나가 분할 청구, 분할할 수 있는 자유도 인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공유 지분을 이전하고자 할 때 당연히 공동 신청이 되게 될 것이고, 그럼 이제 등기가 실행되면 이전되는 지분이 표시가 되게 될 것이다. 한편 분할 청구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불분할 특약이라는 것을 맺을 수가 있는데, 불분할 특약을 맺을 때도, 변경할 때도, 갱신할 때도, 자, 나중에 또 설령 폐지하더라도 공유자 전원이 어떻다?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왜? 이 불분할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공유자의 분할 청구의 자유를 일정하게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 등기가 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지분을 양수한 사람은 어떻다?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공유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합유. 우리가 합유 얘기할 때, 자, 구분소유적 공유부터 볼까요? 구분소유적 공유. 요즘에 이제 지문 한두 개 뽑았는데, 자, 구분소유적 공유는 이런 식이었었죠. 갑이 예를 들어서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0평 중에서 예를 들어 600평을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400평을 을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랬어. 원래 공유라고 하는 것은 각 공유자, 자, 바로 공유물 전부를 지분에 비율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구분 소유적 공유는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공동 소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게 되는 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 그래서 우리 아까 실명법에 적용 배제라고 해서 실권리자하고요, 등기 명인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효한 등기로 봤던 것이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개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가볼까요? 자, 갑이 A라는 부분 베타적 사용하고 을이 B라는 부분을 베타적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갑이 A라는 부분을 베타적 사용하고 있는데 을이 와서 방해하면 당연히 어떻다?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갑이 이 부분을 60%의 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병한테
파는 것도 다 가능하다. 한편 구분 소유적 공유는 공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 갑 소유에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부분에서 뜬금없이 갑을 병정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공유자인 을이 뭘 할 수 있다? 방해 제거 청구 또는 방해 제거 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구분 소유적 공유도 공유의 일종이니까 분할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요거 이제 나중에 민법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지문은 몇 개 안 나왔고 합유 가볼까요? 일단 합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는 공동소유를 가리켜서 합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 합유자, 자 지분 처분의 자유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까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된 데 비해서 합유에 있어서는 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합유자,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거 설명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합유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기록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합유의 취지만 표시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이슈가 되는구나. 앞에서 우리가 공유자가 바뀔 때 등기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공유 지분의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근데 합유에 있어서는 합유자 중에 한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공유는 뭐라고요? 지분 이전 등기, 그 다음에 합유는 뭐라고요? 명의인의 변경 등기. 뭔 소리냐면 아까 자 공유 한번 볼까요?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갑이 이걸 병한테 팔았다라고 하면 병이 60% 지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때 병이 지분을 취득하려면 갑과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부에 병으로 지분 등기 명의인이 바뀌면 병이 권리를 취득한다. 자, 근데 합유라고 하는 것은요. 자, 갑이 내부적으로 60%, 그 다음에 을이 내부적으로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등기부에서는 다 이것이 표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합유자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자, 자기의 지분을 포기를 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주겠다? 갑한테 주겠다. 그러면 이제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분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죠.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40%를 준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40%라는 것이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형식이 뭐라고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다시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이전 등기. 이때는 합유에 있어서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변경 등기가 뭐였어요? 자, 등기 내용과 실제 관계가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그때 하는 게 뭐가 된다? 변경 등기. 원래 합유자가 갑과 을 두 명이었었는데 얘가 사망에 이르거나 자신의 지분을 포기했다라고 했을 때 등기부에 합유자가 한 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다시요. 공유에 있어서는 뭘 한다고요? 지분 이전 등기. 합유에 있어서 합유자의 구성 등이 바뀌게 되면 이때 뭘 한다?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라는 것을 하도록 한다. 해서 외우시면 된다고. 다시 공유에 있어서 아까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됐고 공유자가 바뀌게 되면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신지분, 새롭게 지분을 인수한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근데 합유에 있어서는 등기부에 애초에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 정도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이거 별거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내용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들이 나중에 민법, 물권법 파트에서, 공동소유 파트에서 또 이슈가 돼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지겹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23페이지 가서 지문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자,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위는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좀 어려웠던 질문.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자기의 지분만에 관해서는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는 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자기의 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묶어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은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뒤에서 절대적 가까스할 때 다시 한번 보실 지문입니다. 여기서는 좀 어려워요. 두 번째 박스 가볼까요?
공유자종 1인의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 등기는 지분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틀렸지? 단독 신청은 몇 개 되지 않아.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법인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탁 등기, 그 외에 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멸실 등기 이런 것들만 단독 신청. 하여튼 우리가 등기가 있으면요. 등기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는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등기 관리자. 등기가 실행되는데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등기는 당연히 등기 관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하는 게 기본 틀이다. 이 그림을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내용 모르면 무조건 뭐라고요? 공동 신청. 대신 우리가 특기할 만한 몇 가지는 어떻다? 단독 신청. 그것만 달달달 외우고 무조건 등기 신청은 뭐가 된다? 공동 신청. 당연한 얘기지. 등기 신청은 어떻다? 공동 신청. 이렇게 가야겠고요. 2번 공유자종 1인의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 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틀렸죠? 자, 무조건 지분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등등등 당연히 어떻다? 공동 신청. 아니, 갑소유 X 부동산을 을한테 단독 소유하고 있는 걸 팔았다. 그럼 을이 단독 신청하냐고. 아니지. 갑이 단독 신청하냐고. 아니라고. 항상 어떻다? 공동 신청해야 하듯이. 자, 공유 지분의 이전 등기라는 것도 당연히 어떻다? 공동 신청. 3번 지문이요.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불분할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자가 전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지금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불분할 약정이라고 되어 있어. 골때리 사건인데 어떤 지금 토지가 있고요. 이걸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고 등기가 돼 있다고. 그럼 이 불분할 약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다고요? 공유자 전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공유자는 원래 바로 분할 청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공유물 불분할 약정 설정할 때, 변경할 때, 갱신할 때 무조건 어떻다? 공유자 전원의 승하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 그리고 나서 지금 4번인가요? 소유권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게 뭐라고? 지분 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라는 게 지분 이전 등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옳은 표현. 당연히 지분을 표시해 줘야지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해 줄 수 있는 거죠. 4번, 5번. 자, 보니까 농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증을 첨부해야 된다. 막 짜증나네. 다시 또 한번 이게 주허신경 나왔었죠? 주허신경 나왔었죠? 주말 체험영농.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경매 이런 데만 어떻다? 농지증을 첨부하게 된다. 나머지는 어떻다? 농지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거 답이 아니야? 아니야. 뭘 첨부를 하고 말고 이런 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의 지분 이전 등기할 때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내용 알고 보면 뭐 별걸 다 내고 지랄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 1번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공유물 불분할 약정은 5년이고요. 만약에 공유자 전원이 불분할 약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누가 한 명이 5년을 더 분할을 못하게 막고자 한다. 그럼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그렇다. 전원이 공동 신청해야 된다. 갱신이든 변경이든 무조건 다 전원이. 그 다음에 공유물의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기간을 줄이거나 단축을 연장을 하거나 등등 다 뭐가 된다고요? 공유자 전원이. 이게 보면 느끼셔야 돼.
한 번 문제 될 때는 설정할 때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두 번 될 때는 자 변경할 때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 갱신할 때는 단독 신청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도 내고 저렇게 내고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공유물 불분할 약정은 설정할 때, 변경할 때, 뭐 중간에 갱신할 때, 뭐 등등 어느 쪽이 됐든 공유자 전원이 어떻다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왜? 자신의 바로 분할 청구권을 제약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공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 구조죠. 그 다음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124페이지 가서 볼까요? 구분 소유적 공유의 등기라고 3번 지문.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 나와 있죠? 얘는 한번 옳게 했다, 틀리게 했다, 맨날 그런 식이야. 4번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대한 변경 등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설정할 때든 변경할 때든 갱신할 때든 뭐 중간에 폐지하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무조건 어떻다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 이렇게 문제를 잘 만든다니까 거의 같은 지문이 없으면서 똑같은 말을 살살살 바꿔서 문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스요. 자, 한 필지 토지 일부를 특정해서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 한 필지 전체에 대해서 공유 지분 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한 필지 전체에 대해서 공유 관계가 성립한다. 아까 이걸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 가보실까요? 자, 지금 한 필지에 대해서 등기부를 보게 되면 어떻다? 등기부는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자, 을이 40%의 지분 이런 식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갑이 특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을이 배타적으로 또 특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거. 자, 공유와 단독 소유가 짬뽕이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A 부분을 배타서 사용하고 있는데 을이 와서 방해하면 자기가 방해하니까 을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지금 갑 소유의 부분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공유 관계이기 때문에 을도 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어떻다? 공유 관계이고 대내적으로는 어떻다? 단독 소유 관계. 다시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대내적으로는 뭐라고요?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떻다고요? 단독 소유. 전체 외부에 대해서는 어떻다? 공동 소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각각 단독 두 사람 사이에서만 보게 되면 갑이 A 부분을 배타적으로 쓰고 있는데 을이 와서 방해하면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왜 내 권리를 방해하냐라고 해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별개의 문제로 자 이게 밖에서는 공유인데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디에 대해서 갑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침범을 하게 되면 누구도 나설 수가 있다. 다른 지분권자인 을도 나서서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문 좋네.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대내적으로는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어떻다? 공동 소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2번 지문요.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한 필의 토지를 특정한 부분대로 단독 소유하기에서는 분필 등기를 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상호 명시탁 해지를 원인으로는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해서 가볼까요? 자, 별거 아니고요. 지금 갑이 A 부분을 배타적 사용하고 있고 을이 B 부분을 배타적 사용하고 있다. 근데 등기부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바로 공유라고 등기가 되어 있다. 갑이 60%, 을이 60%. 그럼 분필 등기를 한다는 얘기는 A 토지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갑이 60%, 을이 40%. 그 다음 B 토지가 갑이 60%, 을이 40% 이렇게 등기가 돼 있다고. 그럼 이 등기 지분을 정리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 A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을이 갑에게 지분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B 부분은 갑이 을에게 지분을 넘겨주는 형식을 통해서 각각의 필지를 어떻다 단독 소유할 수 있다. 좀 어려웠던 질문 해서 이렇게 보셨고 이제 합유 관련해서 합유하면 우리 앞에서 귀신 얘기 한번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합유체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무슨 장목반 얘들이 땅을 사게 되면 그 구성원 이름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고 합유의 취지만 어떻다 표시가 되게 돼.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고 구성원의 지분은 표시가 되지 않고 명의는 표시가 되어야 되는구나. 지분은 표시가 되지 않고 자 등기 명의만 표시가 되는 관계 이걸 합유. 그래서 우리가 합유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상 조합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이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귀신 그래서 등기부에 절대로 민법상 조합에는 이름은 어떻다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우리 앞에 질문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뭐 이런 거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세무자로도 어떻다 표시해서는 안 된다. 등기 권리자도 될 수 없고 등기 의무자도 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 저당권 등에서 채무자가 될 수도 없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이라는 것은 귀신 절대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질문 볼까요? 1번 민법상 조합이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때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 등기를 한다. 합유 등기라는 게 지분이 표시되지 않는 공동소유. 2번 합유 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지분 비율이 기록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합유에 있어서는 어떻다? 지분이 표시되지 않는다. 해서 답은 2번 지문은 그 당시 답이었고요. 합유 등기는 합유 지분을 표시한다. 틀렸죠? 4번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했을 때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 소유로 합유 명인 변경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공유에 있어서는 뭘 했었고 지분 이전 등기, 합유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합유 명인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요즘은 조금 출제된다고 떨어지는 과거에 되게 유행했던 게 합유 지분 이전 등기 이딴 식으로 말장난합니다. 합유 지분 이전 등기는 있을 수가 없고 합유 명인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공유 지분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